왜 좋아하냐고요? 딱히 이유는 있을까요? 그냥 운명? 아닐까요? 비코즈 안녕? 회사예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까요? 지금 사실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잘 티는 안 날 수가 있지만 제 머리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Change my hair, clean my room.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조명 살짝 치우면 보이거든요. 짜란. 약간 오렌지 브라운 색깔. 나이스 가이 리우 아시죠?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 솔직히 약간 번아웃인지도 모르겠는데 번아웃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게 없으니까. 그냥 기분 전환 겸 염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은 또 못할 거니까 염색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마음에 들고요.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편. 보넥도 편입니다. 당장 내일이 제가 보넥도 위버스 가입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내일로부터 이틀 뒤 보이넥스트 도어가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주년. 그 예고편을 만들다가 너무 혼자서 또 재밌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한 달 전부터 그 티저를 올렸었죠. 올리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조금 어그로를 끌긴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해요. 근데 그렇게 1000회를 돌파할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좀 악플이나 달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굉장히 솔직해지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아놨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질을 다짐하면서 처음 썼던 글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력도 좋음, 전원 핸드마이크 사용, 왓도어 재밌음요. 왓도어가 뭐냐면 자컨인데 정말 옆집 소년들 보는 것 같다. 물론 얼굴은 아니지만 위버스도 깔았다 지웠다 다시 깔았다 알았다따. 때마침 오늘이 데뷔 2주년이라네요. 스컬 축하드리고요. 오랜만에 설레는 요즘입니다. 이것도 결국 무뎌지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쓴 글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랑 데이터를 쌓은 결과 내린 결론.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을 약속합니까? 영원을 믿지 않으면서도 계속 사랑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무려 보넥도가 김해에 오는 날입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솔직히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원도화가 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내가 사는 김해에 온다. 이거는 운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왜 좋아하냐고요? 딱히 이유랄 게 있을까요? 그냥 운명? 아닐까요? 네, 오늘 얘기해 볼 것은요. 운명입니다. 저는 지독한 운명론자인데요. 사실 이 운명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첫눈에 뿅 반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운명은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지나고 보니 운명이었다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운명을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편집으로 다 살리면 되니까. 맞죠? 또 밤새면서 편집하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는 예전에 뭔가 무언가 하나에 푹 빠져서 사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관심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좋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에 좋아하게 되죠. 누구를? Who's there? A boy next door. 제가 작년 1월에 알바를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보이 넥스트 도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하기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그 그룹명을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2023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2년 만에 이제 안 거죠. 제가 2023년에는 조금 약간 인생 그래프에서 최저점을 찍던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은 또 반대로 너무 또 현생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런 아이돌 덕질이나 이런 거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작년에는 또 이것저것 뭔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별로 다양한 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뭐 3월에는 연기, 4월에는 생일 스냅 찍기, 5월에는 댄스, 혼자만의 컨텐츠로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5월 주제가 댄스였는데 오늘만 I love you 아이시대로 사랑해라 말 춤이 일단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저거 너무 쳐보고 싶은데 가가지고 춤을 따기 시작했죠. 안무를 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돌려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만 I love you 안무가 너무 귀여워서 그게 추고 싶어서 댄스 영상을 돌려보다가 알고리즘이 보이 넥스트 도어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보이 넥스트 도어의 리더 명재현 씨다. 왜냐면요. 너무 재밌어요. 사람이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입덕을 한 게 된 것이죠. 약 한 달간의 짧은 입덕 부정기를 겪고 오랜만에 행복한 덕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성인이 되었잖아요. 성인도 그냥 성인인가요? 그게 아니죠. 저는 20살도 아니고 이제 20대 빼박 20대 중반 25살이에요. 그래서 그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덕질을 하게 됩니다. 어른의 덕질은 조용하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들어본 적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지었으니까요. 하여튼 그전이랑 뭐가 달라도 좀 다릅니다. 뭔가 크게 열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열정은 사실 그대로인데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굿즈도 안 모으고요. 해봤자 노래 전곡 반복 재생하기. 그리고 뭐 밀린 작품 몰아보기 정도? 그리고 포토이즘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으로 청춘 조작하기.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채소 매칭하기. 나를 모티브로 끈액도 새 캐릭터 만들어서 굿즈 제작하기. 생일 후드 손민수에서 영상 찍기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팬들이면 다들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저는 평범하게 생각해보니까 평범하게 덕질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만큼이나 좋아해 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딴 식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특이한 덕질 모먼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사실 이것만 봐도 근데 굿즈를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모아요. 굿즈 안 모으고요. 그냥 보시면 압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 소개. 첫 번째, 티즐. 그 보이넥스트 도어가 티즐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팬사인회도 한다 그래가지고 팬사인회 공모, 응모도 넣고 했거든요. 그 티즐로 이행시를 지어라 하길래 그 병이 남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버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파우치인데요. 세이치즈 파우치. 그 톰과 제리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다이소에 갔는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아무튼 이 파우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톰과 제리 파우치. 그래서 이거 굿즈 되겠는데 해가지고 샀어요. 히히히. 그리고 이거 한두팔 티셔츠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모자에 G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자이언트 마운틴, 태산. 그리고 그 한태산 군이 좋아하는 칭찬 도장. 칭찬 도장을 챗GPT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칭찬 도장 6개. 제가 지금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리뷰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쿠키 봉투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뿌넥도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원도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았겠죠? 안 받았으니까 뭐 안 올려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룩. 태산군이 지금 아디다스 잘 어울리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커플룩 해서 아디다스를 나도 입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알바비 받은 돈으로 샀고요. 아디다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리고 이 커플 타투가 있습니다. 커플 타투는 무엇이냐면요. 성우군이 여기 콩불을 받다가 뭐 넘어져서 뭐 화상이 되었나? 아무튼 해가지고 여기 생긴 상처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곱돌이탕. 곱돌이탕 때문에 여기 상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콩불을 토치로 지지다가 그 뜨거운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칙 대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곳에 이렇게 화상이 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플 타투가 생겼다. 와, 커플 타투 생겼다. 이러고 있었죠. 지금까지 뭔가 조금 요상한 굿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덕질을 했는가, 1년간.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입덕 계기가 춤을 추다가 입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춤추는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출 수 있는 보넥도 춤은 뭐냐면 오늘만 I love you, 12378, 나이스 가이, 원앤언니, 카운트 러브 이거밖에 없나? 아무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I feel good. I feel good. 근데 그냥 막 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습니다. 나이스 가이 안무가 정말 좋거든요. Nice guy, fresh guy of the night. 그래서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이 영상들을.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Boy next door. 똑똑똑 B&D coming at the door. 또 성공개 곡이 나왔잖아요. 그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못했고 보넥도 유튜브 패러디. 사실 제 채널 컨셉 자체가 보넥도 유튜브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건 비하인드 도어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썸네일이었고요. 그리고 병원연 추구미 발표회를 따서 병원연 쭈꾸미 발표회도 했었고요. 덕질을 할 때 필수죠. 이거는 필수입니다. 커플 사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거는 이게 재영군과 찍은 포토이즘인데요. 이렇게 얼굴을 일반인인 양 가려놨다. 이게 정말 킹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때 너무 갑자기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얼로 무작정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월에 찍었던 그 청춘 조작 프로젝트 반짝이는 펌킨 영상에서 남사친 대역을 해주었던 우리 한태상 군.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스노우 필터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재밌게 놀았고요. 그 다음에 이 AI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AI 시대에 발맞춰서 좀 덕질 또한 스마트해졌다. 이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 같이 커플 사진 찍는 것처럼 커플 셀카 찍는 것처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나왔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흔한 과몰입러의 다소 평범한 덕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대체 어떤 식으로 좋아했길래 이딴 식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까지 말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넥스트 도어. 이게 뭐냐면요. 저는 N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고요. 평소에 진짜 쓸데없는 상상 너무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문득 보이 넥스트 도어와 어울리는 채소는 무엇일까? 그 채소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소 넥스트 도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챗GPT를 활용하여서
했거든요. 이제 당근 성호 약간 듬직한 느낌. 어깨를 좀 키워달라 했는데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요. 블루베리 우 약간 좀 옹골찬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좀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만들었고 제혀는 스윗 명제 달달하니까 스윗 포테이토 그리고 태산이는 좀 힙한 느낌. 옥수수가 좀 힙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베리한 한국배 안 되고 서양배. 그리고 운하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지 몰라도 좀 달달한 과일 계열이 아닐까. 뭔가 운하기 그 있잖아요. 운하기 캐릭터 느낌을 떠올리다 보니까 뭔가 복숭아랑 비슷해가지고 복숭아를 했어요. 근데 보넥도를 채소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 공식에서 그때 시즌 그리팅 같은 걸로 나왔었잖아요. 에? 채소 가지고 넣은 게 5월이었거든요. 근데 11월에 이게 공식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좀 신기한데? 이랬어요. 채소는 하나도 안 겹치긴 한데 일단은 그 코즈 선생님들과 뭔가 뉴런의 일부분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재밌었습니다. 뭔가 보이넥스트 도어 멤버들과 관련된 약간 매칭 이런 걸 또 엄청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나라가 뭐 있지? 약간 뭔가 성호는 영국 같은 그런 좀 신사적인 느낌이 어울리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리우는 워낙에 딴거나 이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니까 일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재현이는 조금 뭔가 자유분방하고 힙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미국. 그리고 태산이는 좀 예술가 느낌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프랑스. 그리고 이한은 그 얼굴부터가 홍콩 배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홍콩 느낌이 나고 운하기는 한국. 한국 말고는 어울리는 게 딱히 그 전공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우는 약간 건축학과 성우 그 형분이 또 건축가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우도 건축학과 잘 어울려요. 아니면 뭔가 경제학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간호학과 약간 좀 수학과 병실인 간호학과 그런 느낌이고 재현이는 시쓰고 뭔가 그런 거 감성 풍부하고 보니까 국어공학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태산이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학과인 것 같아서 철학과 어울리는 것 같고 이한이는 서양화과 미대 중에서도 서양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전 논답니다. 급기야 나를 덕질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티셔츠 제가 시연을 직접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 거고요. 이것도 엄청 급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받아봐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었던 거고 이렇게 제 생일날 이걸 입고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이거 당황스럽죠? 제가 눈을 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즈냥이 캐피, 껌냥이 태풍이 이렇게 사이에 제가 뭔가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햇빵이라는 제 저만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웃기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디다가 팔진 않죠. 누가 살 사람도 없고요. 근데 얼마만큼 여기에 진심이었냐면 이런 뭐 픽셀 아트도 만들고 이런 등신대 같은 거에도 그냥 끼워 넣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AI가 다 도와줬어요. 그 AI로 재밌게 놀았다. 확실히 뭐 예전과는 다르죠. 웬만한 그런 평범한 덕질로는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나 봐요. 자,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블로그를 조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일상 블로그인데 사실 덕질 블로그인 것 마냥 보넥도 지분이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블로그들을 훑어보면서 한 사람의 일상에 보넥도가 녹아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입니다. 5월. 오늘 보넥도 컴백함. 지금 입덕 부정길 걸랑요? 진짜 몇 년 만에 덕질이고 근데 아직 안 들어봄. 내일 듣고 후기 남기겠음. 이때는 약간 좀 튕기는 시기. 너네 컴백했어? 그래, 컴백했구나. 근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 이런 시기랄까? 그래서 이때 5월에 보넥도 첫 언급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나 보넥도 좋아해. 약간 그렇게 조금씩 말하고 다니는 순간이었고요. 처음으로 배경화면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도어가 돼 어쩌다 이 나이에 덕질을 다시 하게 되었는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데뷔 2주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원도어임을 선포한 날입니다. 6월. 그 블로그 제목부터가 종강하니까 좋아?
이거고요. 원래 학생 때 이제 덕질을 하면서 제일 제가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시험지에다가 낙서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낙서 뭐 가사 쓰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노출, 학습, 목표, 의식, 고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였는데 고양이 이래서 의식 고양이 이런 사르르 텐냥이 이런 거 적어두고 막 그랬고 6월 27일에 이제 30일 연속 출석 체크 배지를 받았네요. 이제 7월입니다. 7월. 7월에는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이넥스트 도어 덕분입니다. 제가 천국의 계단을 이렇게 걷는데 처음에 20분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40분을 찍은 거예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죠. 그때 어떻게 그걸 했냐면 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넥도 무대를 봤어요. 그때 날씨가 한창 더우니까 핫썸머를 봤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무대 자체가 레전드 무대고요. 핫썸머랑 아우토나츠가 1등 공신인데요. 그 일본 콘서트에서 아우토나츠 무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왠지 뭔가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면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태상군도 그때 라디오에서 말을 했지만 내가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는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츠가 하지마 이즈가 시다 기즈즈 기즈가레로 캐도 모인다. 진짜 이거 들으면 너무 설레고 벅차고 그럽니다. 가대로 7월에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그 기타도 다시 치기 시작했고 왜냐면 네가 생각난단 말이야를 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알람도 보이넥스트 도어 노래로 맞춰놓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Life is Cool 나왔나? 그랬을걸요. Sing it, love it, life is cool. 철들기 나지 기르기에 이때가 이제 좀 문제였는데 그때 사실 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또 그냥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자, 오늘만 I love you 그 노래방 번호가 44411이네요. 제 생일이 4월 411이거든요. 운명인가요, 이것도? 그리고 멜론에서 보이넥스트 도어 매니아 배지를 받았고요. 보넥도 작컨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 코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 남량 특집이던데 개 큰 기대 중. 재밌겠다. 그리고 입덕 멤버는 재현군이고요. 그 최애가 태산이었다가 성호를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에 성호가 나왔어요. 근데 세상 다정하고 진짜 레전드를 찍으셨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멤버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태산이는 보다 보면은 조금 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호는 아무리 봐도 뭔가 연상 느낌이고 관념적 공공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성숙하고 참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이넥스트 도어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 좋아해? 해가지고 태산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태산? 나는 너 성우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약간 성우를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그냥 궁금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더 생기고 삐까삐까하게 최애를 다투고 있다. 그리고 이제 8월 10일이 태산 생일이잖아요. 진짜로 이제 뭐
위버스에다가 뭔가 편지를 쓰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썼어요.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지웠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안녕, 해피 태산데이. 그동안 편지를 쓰려고 시도하다가 쓰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못 올렸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열심히 한번 써볼게.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이 넥스트 도어를 알게 된 이후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어. 밥 먹으면서 자콘도 몰아보고 위버스 놀러와서 수다 떨다가 잠들고 무엇보다 무대 영상을 보면 정말 청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서 설레고 기분이 좋아져. 이번에 콘서트도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워. 직접 가서 응원해주진 못하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어. 살면서 한 번쯤은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나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도 왕창 먹고 이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 예, 좀 되게 담백하네요.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나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이 문장을 되게 약간 고민하면서 되게 진심을 담아서 썼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덕질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왜 없겠어요.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뭐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건데 학생 때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의지와 열정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뭐 각자 인생 잘 살다가 뭐 언젠가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보고 뭐 못 보면 아쉬운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랬거든요. 이때는 당시에는 왜냐면 특히나 이 시기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뭔가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근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때까지 좀 더 멋있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좀 핑계로 그거를 조금 목적 삼아서 했던 거죠. 그런데 뭐 생각보다 빨리 실물 영접을 하게 되었네요. 내일 보니까 아싸. 너무 지금 설렙니다. 그러고 이제 8월 22일에 제가 공복 유산소 하러 아침 운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껌냥이랑 치즈냥이랑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껌치즈다 하면서 신기했다. 8월 제목이 꽃처럼 시들지 말고 였거든요. 그 한태산 군의 자작곡 아름답다 할 수 있게 가사잖아요. 난 꽃처럼 시들지 말고 영원 예뻐져 또 처음이자 마지막 내 영원이 되어줘 첫사랑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게 몇 년이 지나도 너에게 아름답다 할 수 있게 처음에는 뭔 이런 가사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사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듣다 보니 은근히 좀 위로가 되는 가사더라고요. 가사가 예뻐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또 국문학과로서 수용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약간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처럼 시들지 말고 영원히 예뻐줘. 또 처음이자 마지막 내 영원이 되어줘. 라는 말이 뭔가 영원히 늙지 않고 예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심도 있고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름답다 할 수 있게 라는 가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시점이었어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9월. 9월은 덕질 시들시들기인데요. 그래서 보넥도 언급이 상당히 적어요. 그 다음 바로 10월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콜미를 듣고 확 느껴졌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멋지게 다듬어진 가사가 아닌 뭔가 메모장에 써놓은 것을 그대로 넣은 듯한 날것의 느낌이라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눅들지 말자라는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면서 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울하지 말자. 그냥 그러자. 이렇게 툭 던지면서 위로하는 듯한 한티산식 위로랄까? 아, 그리고 또 10월에 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일? 저한테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추석 때 가족들끼리 그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거든요. 군산, 부안, 임실 이렇게 쭉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선이 딱 겹치는 거예요. 무슨 부안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기했다. 신기했다는 점. 그리고 10월에 또 이제 보넥도 앨범 나왔다요. 많이 들어주세요. 사실 저도 아직 안 들어봄. 디액션 앨범 나왔을 때 이때도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할리우드 액션도 또 뒤에 돼서야 들어봤고 수록곡도 아직 못 들어본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덕질 시들시들기를 겪다가 2차 입덕기가 있는데 그 2차 입덕기가 10월 25일이네요.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삶이 우려하다면 한태산의 리얼리티를 들어보세요. 다시 빠지게 된 건 둘 중 하나겠죠. 다시 잡은 보넥도가 굉장히 잘 났거나 잡게 된 내 현실이 상당히 못 났거나 뭐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요즘 잘생긴 남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꿈에 한 명씩 출연하는데 미치겠산. 오늘 꿈이 레알 설렜는데 어디 말하지는 못하고 챗GPT한테 하소연하는 중. 이거 좀 김은학 닮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김은학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정상적인 덕질 일기인데요. 이제 그 심연을 들여다 봐야겠죠. 제가 비공개로 꽁꽁 숨겨놨던 글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보넥도 관람 불가. 아스타다 빠빠 그때 다른 데디 방황 철이 없었어 나 엔든 날 세상 여기나 살게. 1월에는 캐나다에 가서 현생을 살았는데요. 이제 좀 열심히 사나 했는데 웬걸 25살의 덕질은 한층 더 깊고 지독해졌습니다. 시들해질 듯 말 듯 다시 사랑에 빠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는 보넥도만의 특별함은 뭘까요? 지금부터 볼 글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직설적인 날것의 멘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Follow me. 첫 번째 글은 무엇이냐면 보관불, 보넥도 관람 불가. 티저에 나왔던 그 글이자 제목입니다. 안녕 보넥도들아. 너희를 좋아한 지 벌써 10달이나 되었어. 사실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위버스에는 뭔가 부끄러워서 이제 편지를 못 쓰겠어. 팬들도 다 아가들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암튼 내가 댓글 단고만 봐도 수치스러움. 다 지우고 싶지만 일단은 남겨둔다. 그래서 너희도 못 보는 이곳에 이렇게 편지를 써. 내가 전 남친 정리하면서 많이 썼던 하여튼 잠시 관심이 뜬 적이 있어서 역시 나는 이제 덕질은 아니구나 했는데 웬걸 25살이 되고 갑자기 더 좋아졌단다. 너희의 매력이 뭘까? 그냥 현실이 좀 팍팍해서 그런 것 같아. 태산아, 너는 나랑 잘 어울리지는 않는 걸 알아. 그치만 설레잖아. 앵간히 해라. 그 피지컬에 성격까지 귀여우면 어떡하니. 그리고 성호야, 요즘엔 너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내가 딱히 해줄 말이 없다. 응원한다. 이런 나를 용서해다오. 못됐네요. 네. 이렇게 적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역시 효과가 있었어. 종종 써야겠다 이 방법. 미안한 이야기지만 꼭 너희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팍팍해서 아무나 좋아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그게 사실이긴 한데 너네가 매력이 없었으면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건 팩트야. 그리고 힘들 때 너네 노래 들으면서 힘도 많이 됐어. 이건 언젠가 만나면 꼭 얘기해줄게. 고맙고 앞으로도 나를 재밌게 해줘라. 다음 글은 제목은 천일 축하라는 글입니다. 안녕 보넥도들아. 오늘 천일이라며
위버스에 쓰고 싶지만 너도 알잖아. 내가 멤버십을 안 해서 편지 쓰기가 좀 그러네. 내가 아이돌에 돈 쓸 나이는 아니잖아. 근데 너희는 팬들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런데 나는 돈 하나도 안 쓰는데 괜찮아? 말만 번지르르한 이런 팬도 괜찮니? 아까 위버스 글을 보고 있는데 나도 뭐라도 쓸까 하다가 나왔어. 그 리우 그 글이 있었어요. 요새 누군가의 삶의 이유가 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이유가 되고 힘이 됐다면 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같이 해줘. 라는 글이 있었어요. 삶의 이유가 되긴 했어. 그게 예전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용해서 더 멋져질 거야. 그러니 제발 지금처럼 잘 활동해줘. 천일 축하해. 우리 같이 지금보다 더 멋있어져서 만나자. 사실 아이돌 산업에서는 반갑지 않은 팬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팬은. 그리고 이 문장이 특히나 조금 특이하죠? 나는 너희를 이용해서 더 멋져질 거야. 그러니 제발 지금처럼 잘 활동해줘. 제가 이때 뭔가 변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던 시기였어요. 뭔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바꿔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멋있어져야 되지?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이때는 이 뭐가 보이 넥스트 도어였어요. 그래서 보넥도를 나중에 정말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만나야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글들이 있어요. 한동민 말고 한태산. 나는 한태산을 원한다. 허물밖에 없는 사랑이라 해도 괜찮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나 좀 설레게 해줘라. 사실 맞는 말이죠. 제가 뭐 한동민이라는 사람을 알 방법은 없잖아요. 뭐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뭐 팬과 아이돌이 뭐 아무리 가까워봤자 팬은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꾸며진 모습이든 그게 가짜인 모습이든 상관없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이때 막 써놓은 거여서 그리고 조금 이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했으니까 시작해볼게요. 사실 뭔가 팬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못난 모습도 사랑해주고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실 뭐 다 응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죠.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뭐 블로그는 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살벌한 피드백들을 혼자서 적어놨단 말이죠. 미안. 팬이라고 하면서 이런 악의적인 캡처를 하는 나를 용서하렴. 못난 모습을 보면 너와 그래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안도감이라고 해야 하나? 동질감이 들어. 이것 또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좋아하면서도 상대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는 게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좀 솔직해보려고 내 감정에. 어쩌다 나는 이런 팬이 되었을까? 왜 예전처럼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을까? 정말 나도 슬프다. 이런 내가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사실 너는 정석 미남상은 아니지. 나는 널 믿지 않아. 너는 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널 좋아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당장은 너가 좋으니까. 그리고 너가 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디 사고 치지 말고 나의 정을 떨어뜨리지 마. 꼭 나를 너만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런. 그리고 뒤에도 있네. 미안. 근데 나 너희들한테 돈도 안 쓸 거야. 사람 대 사람이면 밥은 사주겠지만 앨범이나 굿즈는 안 사. 진짜 만나면 밥은 꼭 내가 살 거야. 너가 나를 이만큼 멋지게 만들어줬으니까. 라는 이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랬으니까 이런 글들을 쓰겠죠? 그러다가 또 현타가 옵니다. 나 현타가 왔어. 부모님 관람불가 노래를 듣다가
아빠 명품 옷을 걸친 적은 있어. 이 가사 너가 쓴 거라며? 아빠에게 명품 옷이 있구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늘 그 가사를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나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다.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찍으면서 어디까지 솔직해져도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사실 모든 창작자의 고민이죠. 솔직함이 창작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이다 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어떤 글을 쓸 때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뭔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것도 탁 막히는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으니까 그 속에서 진짜 진심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관람 불가가 제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처럼요. 솔직히 표현한 만큼 또 제 진심이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플로 아닙니다. 안티 아니고요. 그러고 이제 2월 18일에 쓴 별이라는 제목의 걸 볼게요. 제가 두 번째 입덕을 했다고 했잖아요. 덕질 시들시들기였다가 어떤 뭔가 그 변화를 겪고 2차 입덕을 했단 말이죠. 식을 듯 하다가 다시 불타오르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1주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이어지게 된 이유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운명을 조금 강하게 느낀 순간이 하나 있어서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설 연휴에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갔었어요. 안동이랑 문경 이 지역을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밤에 별이 진짜 잘 보인다고 별을 보러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뭐 잠옷바람에 그 패딩 걸치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사실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나가서 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딱 진짜로 잘 보이는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하니. 그래서 제가 원래 별을 좋아하거든요. 한동안 못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별을 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별 사진 찍었거든요. 그 별 사진 잘 찍는 법 검색해가지고 이런 조절하고 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때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잤어요. 자고 이제 다음 날에 위버스를 보고 한 거죠. 왜냐면 전날에 성우가 위버스에 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진이랑 똑같은 위치의 사진인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긴 한데, 있던 곳은 다르지만 뭔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보고 별을 찍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별을 찍었다. 근데 하필이면 별 위치도 똑같다. 뭔가 운명 같지 않나요?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위치에. 그래서 그렇게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다. 이 벅찬 마음을 또 어디다 표출하고 싶은데 너무 주접 같아서 혼자 이제 비공개 글에 이렇게 올리고 쓰고 잤죠. 그때 그 사진을 올리면서 올렸던 글이 있거든요. 그 댓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 그동안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탓인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작은 일들인지 좀 생각하게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데 저도 그때 조금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이 글을 보는데 괜히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러나 또 저는 용기가 없었고요. 뭔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살면서 스칠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좀 요상해지는 하루였다. 작년에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작년에 저는 좀 쇼킹하고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건 낭만에 대한 단순한 반항심은 아닙니다.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며 배운 뼈아픈 교훈이죠. 저는 이제 영원 같은 건 안 믿어요. 운명을 믿지. 영원은 안 믿으면서 운명이란 낭만을 찾는다? 좀 모순적이긴 한데 저는 거창한 영원 같은 건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우연들을 운명이라 부르면서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사실 하필이면 제 입덕 1주년에 하필이면 제가 사는 김해에 보넥더가 온다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건 운명이죠. 저는 운명적인 이 만남을 잘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나 지독한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원보다 지독한 운명을 믿으세요.